231쪽 들어갑니다. 자, 231쪽이 뭐가 나옵니까요? 중개보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수, 실비. 네, 나옵니다. 자, 중개보수 개념 모르신 분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뭘 공부를 하냐면, 보수 청구권. 청구권의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 행사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쉬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합격권에 진입이 됐어요. 다만 이제 수석이냐 차석이냐 이 문제지. 자, 이게 건물이고 의뢰인 A 개공에게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찾아서 이렇게 상대방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켜 줍니다. 이걸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걸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보수 청구권은 이 중개계약 시 발생할까요?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할까요? 이 보수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 맺을 때 발생하느냐,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느냐. 거래계약, 여기는 중개계약, 여기는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는데? 자, 기초할 때 중개계약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이때 청구권 자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걸 거래계약 체결을 조건부로 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알아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해야 돼요.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그 관계.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 시 발생하되 행사는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한다. 됐어요? 발생 시기, 행사 시기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으려면 일단 조건이 충족이 돼야죠.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의뢰가 들어와서 중개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래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장 애매한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판례를 공부해야 되겠죠. 자,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인과관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개공은 누구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갑은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병. 그러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경우 보수 못 받아요. 이제 이런 건 인과관계 없는 거. 됐어요?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이 사람은 비싸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제값 받아야 되겠다.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어요. 절충해서.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있어.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보수 청구권은 소멸이 있어요. 소멸. 소멸이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돼 볼 수도 있어, 없어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다가? 개공. 그러면 개공은 이런 경우에 중개 보수를 받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계약이 끝났다가 계약이 해제됐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자, 제대로 공부하시, 여기는. 네, 제대로 공부를 여기만 하고 있어, 지금. 자, 봐보세요. 여기는 똑같이 했는데 왜 그래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시험 보기 전까지 다 하면 돼요. 몇 가지로 항상 공부하래서요. 두 가지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자주 틀려. 한 가지로만 생각하니까. 물어보면 또 봤냐 못 봤냐 이것만 대답하잖아요. 기초할 때도 내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누구 고의 과실? 개공 후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이 물건에 하자가 있냐 없냐 이것을 개공이 제대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 설명. 근데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 개공이. 고의든 과실이든. 그럼 개공이 원인을 제공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의 하자 때문에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담보 책임 물어서. 그러면 이것은 원인 제공이 지금 개공이 한 거잖아요. 못 받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근데 개공은 거래 끝내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둘 문제 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없어? 이건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의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지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계약이 끝내주고 나면 계약은 이게 중개 완성이잖아요. 개공이 중개를 끝내줘서 안 끝내줬어? 끝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고 날짜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급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계약 불이행이잖아요. 그러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해제시켰다. 이행 청구해서 안 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공 잘못이요? 의뢰 잘못이요? 의뢰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해제된 거잖아요. 이런 건 받을 수 있어 없어? 그 이유는 개공이 중개를 끝내줘서 안 끝내서 계약 체계를 끝내줬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몇 가지. 이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에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무조건 틀려요. 받는다 틀리고 못 받는다 틀리고. 됐어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자, 또 3월달이나 4월달에 가면 또 두 가지로 대답하신 분이 여기서 반은 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차근차근 비중이 늘어가. 그러면 이제 5, 6월 가면 다 이제 대답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서론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23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에 밑줄 그으시고 발생 동그라미 발생한다. 그러나 행사할 수 없고 중개가 완성돼야 행사할 수 있다. 중개 완성이란 말이 거래계약 체계를 말합니다. 행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고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자, 근데 시험 보면 이게 지문이 안 보여. 이 발생이란 단어하고 행사란 단어를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보면 그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232쪽을 보면 그 행사 요건 나와 있죠?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유효한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요? 중개계약. 그리고 이제 2번 중개 행위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3번 중개 완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결. 거의 완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4번이 무슨 관계? 인과관계. 누구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 개공. 그래서 니은이 인과관계 있는 판례, 디귿이 인과관계가 없는 판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둘 다. 배지하고 자기들끼리 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 됐어요? 그리고 개공이 소개한 아닌 제 상대방과 했으면 인과관계 없다. 이제 그 니은이 인과관계 있는 판례, 디귿이 없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매모호한 건 판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보수는 누구한테 받아? 이거 모르신 분 없죠? 아니, 한쪽에서 받아, 쌍방에서 받아. 쌍방.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알잖아요. 그 첫째 줄 밑으로 쌍방 동그라미. 쌍방에서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법정 한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지문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가로로 묶으세요. 자,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러면 보수 받아 못 받아?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보수 청구를 소멸한다. 소멸한다를 못 받는다 소리죠? 근데 2번 누구 잘못 때문에? 자, 그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서 예를 밑줄 그으시면 되네. 거래사 일방은 무슨 지체? 이행 지체로 해지된 건 보수 청구를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개공이 잘못했어요? 거래 당사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해지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개공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DP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234쪽을 넘어갑니다. 234쪽에 보시게 되면 큰 2번이 중개보수 요율 한도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론 문제는 이 한도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한도, 범위 이런 걸 공부를 합니다. 중개보수 한도, 범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보수 한도 범위가 있는데 이건 주택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로 나눠집니다.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0.9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9라래요. 이거 상한 요율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임대차 등은 0.8입니다. 그럼 이 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등, 임대차 등 할 때 등. 전세나 저당, 매매 교환이 아닌 거. 전세나 저당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시도 조례표. 이거 이제 법에 들어있는 상한 요율이고, 이 범위에서 조례가 나와요. 이 조례표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결국 뭐 주택은 조례표대로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요율하고 물건 소재지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무소는 남양주시에가 있어요. 자, 물건은 서울, 강남. 강남 물건을 중개를 한다 하자 그래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조례표가 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경기도지지.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니까 경기도 조례 아닙니까? 남양주시 조례는 또 없어. 경기도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서울특별시 조례지. 그럼 이 조례표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다고. 시도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냐고. 사무소 기준으로 할까? 물건 소재지 할까? 사무소? 사무소? 물건 소재 아니야? 예, 사무소랍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 왜?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 소재지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요율표를 사무소 게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 물건 소재지 하려면 만약에 적용한다면 전국에 있는 요율 다 게시해야 돼요.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주광역시, 경기도, 서울. 그죠? 왜? 여러분들이 대전 거 중개할 수도 있고 부산 거 중개할 수도 있고 서울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다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럼 사무소 소재지 하면 딱 몇 개만 걸면 돼? 하나. 여러분들 경기도 거 하나 걸어놓고 서울 거 중개하든 부산 거 중개하든 딱 경기도 기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로 하면 전국에 있는 요율표 다 거셔야 돼. 온 벽이 그냥 요율표로 도배로 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꾸 생각을 해봐. 생각이 안 나면 뭘 먹으라 그랬어요?
생강. 그렇죠. 그렇죠. 좀 독하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법인은 주사함수하고 분사함수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분사함수에서 중개하면 어떤 요율을 적용해? 분사함수 소재지입니다. 주된 사함수 중개하면? 주된 사함수 소재. 물건은 아니야. 물건은 아닙니다. 됐죠? 자, 그 정도 정리하고 주택 외가 있어요. 주택 외가 뭐가 있습니까? 자, 주택이 아닌 거 상가, 토지, 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 그럼 국토교통부는 상한 요율이 0.9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협의라고. 그러면 이게 주택하고 주택 외 요율 차이가 뭐예요? 요율 차이. 여기는 주택은 0.8을 임대차는 못 넘어서죠. 근데 이 주택 외에는 상가 임대든 토지 임대든 다 얼마다? 0.9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0.9까지, 임대도 0.9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매매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택 외에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요율표에다 명시해야 돼요.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뭐 상가는 0.7만 받겠다. 뭐 토지는 0.8만 받겠다. 이렇게 명시하라고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그래 놓고 더 받으면 돼야 안 돼?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하면 돼요. 근데 괜히 0.8만 받겠다 해놓고 더 받으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 거 아니라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주택 외에서. 주택은 조례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5천만 원짜리는 0.4 받으라. 뭐 이렇게 5억짜리는 0.4 받으라.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기가 명시하는 건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뭘로 봐야 돼요? 예?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 외거든요. 원래 외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돼요.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춰야 돼요. 이게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주거용으로 봐서 매매 교환은 0.5입니다. 이거 요율은 외워야 돼요. 다른 요율은 안 외워도 돼도 이것은 법에가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외워야 돼요.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요건을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원래 주택 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원래는 주택 외니까.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이렇게. 이론을 알아야지 계산도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요율은 문제 제시가 되지 않아요. 이 요율은 외워야 돼. 그래서요. 다른 요율이야 뭐 조례마다 다 다르니까 또 제시가 되겠지만 이것은 법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문제 나올 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주택하고 주택 외에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밑줄 긋게요. 밑줄 좀 긋고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주택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두 줄. 주택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조례 밑줄 보세요. 주택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 자, 동그라미 3번. 자, 세 줄 밑줄 보세요. 국토교통부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럼 4번 밑줄 보세요. 임대차 등에는 전세권하고 뭐가 들어간다? 저당권. 거기만 밑줄 보세요.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넘어갈게요. 자, 주택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주택 외 중개대상 토지, 공장, 상가, 임목, 광업성 공장재산을 말한다 나와 있고, 자 2번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그럼 국토교통부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그라미 3번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이거 이제 요건을 갖춘 걸 말합니다요. 요건을 갖춘 걸 주거용 오피스텔 이건 말하는데, 그 첫째 줄 후단 가로 안에 밑줄 보세요. 전용 면적 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하수도, 입식부엌, 수세시, 목욕시설 다 갖춰야 돼. 하나라도 안 갖추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걸로 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뒤에 넘기세요. 이런 경우는 첫째 줄 후단 매매 교환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임대차 등은 0.4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줄 보세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그 밖에 주택 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지문이 뭐요? 0.9 범위 내에서 협의.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0.9 범위 내에서 협의. 여기 적어 놓은 게 넣게 돼요. 0.9 범위 내에서 협의요. 이제 원래 주택 외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자, 이것이 아까 뭡니까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명시해서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것은 주택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 그 주어에 보면 주택 외의,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주택의 그러면 아니고, 주택 외의가 정답이에요. 주택의 그러면 틀려버리고, 주택 외의 이렇게 해야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것만 주의. 그래서 세 줄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요. 건물입니다. 힌트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거 맞춰봐요. 이거. 그래, 2층 건물이요. 아주 좋죠. 2층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러니까 밑에가 상가로 쓰고, 위에가 주택으로 쓰죠. 그럼 이 건물 일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주택을 놓고 중개보수 계산해야 돼요? 상가를 놓고 계산해야 돼요? 각각 계산해야 돼요? 각각? 예, 각각 놓고. 상가? 반반? 각각? 자, 봐보세요. 이 상가는 주택 외죠? 아까 0.9 범위에서 협의죠? 그러면 0.9%까지 최대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주택은 조례표가 보통 0.4에서 0.6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럼 보수를 뭘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뭘 기준으로 한다? 주택? 면적? 비율. 비율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무슨 면적보다 크면, 그러면 뭘로?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표를 따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주택보다 뭐가 커버리면? 상가가 커버리면 상가인 주택 외로 봐서 협의죠? 0.9 범위에서 협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으면 면적이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똑같아.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냐고. 아, 각각 산정한다고 나왔어, 지금. 또 여기는. 몰라. 각각, 예. 주택. 아니, 같다니까, 뭐, 비율이. 면적이 똑같다니까. 똑같이 100이야. 자. 그럼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주택면적 2분의 1 이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요. 이거 이제 계산 문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2분의 1 미만. 미만이라는 것은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것도 주택, 큰 것도 주택. 됐어요?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 면적 비율인데 같은 것도 주택으로 본다.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양가로 5번 밑줄 그으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줄 그으시면 되는데 237쪽을 먼저 보세요. 양가로 5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보고 있어요? 중개되는 건축물적 주택면적 2분의 2 이상 동그라미. 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미만 동그라미. 미만은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은 같은 것까지 들어갑니다. 이론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밑줄 그으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소 소재지하고 물건 소재지가 다르면 뭘 기준한다? 그 내용이에요. 밑줄 그으시고. 근데 2번에 보면 분사무소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요율,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근데 거기는 무조건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요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아니고 분사무소에서 중개해서 거래를 완성시키면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에서 완성시키면 주된 사무소. 됐어요? 예.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보수 계산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계약서를 못 쓰더라도 보수 계산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지, 돈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중개보수 계산 들어가 볼게요. 보수 계산은 거래 금액에다가 소정의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을. 그럼 여기서 나온 걸 뭐라 그래요?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나온 것을 뭐라 그래요? 산출액이라 그래요. 산출된 금액. 산출액이라 그래요. 산출액. 근데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한도액이 있어요. 이 한도액은 주택만 나와요. 주택. 뭐 상가 이런 건 없고. 그럼 이걸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서 큰 거에 보수가 될까요? 작은 거에 보수가 될까요? 이것은 작은 거야. 대부분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작은 거에 보수가 돼요. 이제 한도액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액하고 한도액이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면 뭐가? 산출액이 적으니까 이게 보수가 되고, 같으면 똑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산출액이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거 그러면 끝나. 뭐다? 작은 거. 산출액 한도액 비교해서 작은 거. 자, 그러면 요율은 시도 조례나 협의니까 이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문제가 다 제시가 되니까. 그러면 거래 금액은 이제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매매 대금. 그러면 3억이면 3억 곱하기 요율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자, 그러면 이것 봐보세요. 자, 이거 칠판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이 뭐요? 매수인.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바로 임대를 내놔요. 갑에게. 그러면 갑은 이사 갔어요? 안 갔어요? 소유주만 바뀐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차피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두 개 썼잖아요. 그럼 이때는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 보수 다 받는다? 매매만?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이 사람이 사가지고 병에게 임대차를 내줬어요. 자, A 개공이 둘 다 중개를 했거든요. 같은 사람이 중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매매 임대 두 개 다 했죠? 뭐 이런 경우가 더 흔하죠? 사고 제3자에게 임대 내준 거. 그럼 이때는 매매 보수만 받아? 매매 임대 다 받아? 이건 다? 저건? 저쪽은 매매만? 예.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좋았어요. 그냥 찍었어. 자, 이것은 매매만 받는데, 이 매매만 받으려면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물건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사자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몇 가지가 충족?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이건 매매 보수만 받습니다. 매매 보수만 받아요. 이것만 적용, 매매 보수만 적용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물건은 같죠? 기회도 같죠? 근데 뭐가 달라져? 사람, 당사자가 달라지잖아요. 이것은 별개 보수야. 그러니까 셋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 보수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 문제 이것도 자주 나오고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빨리 판단해서 이쪽이다 그러면 매매만 계산하면 되고 이쪽은 둘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럼 둘 다 계산해서 을로부터는 매매보수, 임대보수 다 받아야 돼요. 됐습니까? 갑에게는 매매보수, 을의 병에게는 임대보수는 받겠죠? 예. 자, 원리가 그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냐, 이게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정의되고 있어요? 자, 이거.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다 충족돼야 돼. 그럼 이런 경우에도 봐보세요. 물건도 같고 당사자도 같은데 기회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없어? 이때가 1월 달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6월 달에 임대차가 이루어졌다 가정해봐. 이것은 같은 기회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 이건 매매, 임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교환 계약 있잖아요. 교환은 물건을 막 바꾸는 거죠? 자, 뭘 기준해서 보수를 산정해? 거래 금액이 큰 쪽으로 해요, 큰 쪽.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하고 3억짜리 막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돈으로 이제 나머지 1억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금액, 3억을 놓고 계산한다. 그리고 똑같이 받아요, 양쪽에.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 우리가 이제 주로 임대차 많이 중개하잖아요. 임대차는 거래 금액이 뭡니까? 보증금인데, 보통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그럼 환산을 해야 돼. 그럼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뭘 곱할까? 12. 왜 12가 나와? 1년 계약이니까. 그럼 2년 계약하면. 그러면 24가 되고? 무조건 12만 곱해? 12 곱해갖고 돈 되겠다고. 무조건 70 곱해? 뭐가 어쩌다고? 여기는 기억을 어떻게 했어? 까먹었어? 벗겨 먹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좋아서 하여튼 까먹었어. 우리 여기는 기억할 것 같아. 100이란 100. 뭐 일률적으로 100을 곱해요. 왜 100을 곱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개월수를 곱했어요. 개월수. 10년 전에는. 그러면 보통 2년 계약하면 얼마? 1년 계약하면 12. 원래는 개월수로 곱했는데 보수 올리려고 100이 나온 거야. 이게. 그럼 몇 배로 뛰었어? 아니, 24하고 계산하면 4, 5배, 4배 이상 나왔죠? 보수가 이렇게 올리려고 1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월수 필요 없어요. 기간 필요 없어요. 기간은 보수 산정하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보수가 갑자기 4배 뛰죠? 그랬잖아요. 보통 2년 계약이니까 24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갑자기 뛰니까 반발이 심해.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와. 그러면 좀 서민들이잖아요. 환산해도 5천이 안 나오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 다 보태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수가 비싸다 그래갖고 70이 다시 나온 거예요. 몇 개월, 이게 단속이죠. 이게 이제 한 10년 넘었어요, 바뀐 지가. 그랬는데, 이렇게 70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100원하고 70이 달리 나온 게 아니라 보수 올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24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100을 곱해서 5천이 안 나오면 다시 계산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이 이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100을 곱해 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도 5천이 안 나오면 다시 계산해서 70을 곱하는 거예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100곱하고 70곱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만 그럴까? 상가임대차도 그럴까? 주택만 그래?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내일이 비가 올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좋았어요. 자, 똑같아. 둘 다 그래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무조건 똑같다고. 계산한 건 똑같다고. 100곱하고 70곱합니다. 가 맞죠? 그러면 이것만 알면 이제 계산 끝나는 거예요. 계산하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줄구로 가야지. 자, 3번에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이 있습니까? 236페이지입니다. 자, 임대차 중 보증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차임. 자,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걸 환산하면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그 지문이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본문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일 때? 미만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본문 규정에 불과하고 월 단위 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 지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70을 곱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둘 다 그런다고 적어 놓으세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양가리 1번 내용은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다 그래요. 적어놨어요? 자, 2번 권리금 동그라미. 양가리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주어.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기간 동그라미. 자, 이 두 가지는 보수 산정한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내용이에요. 보수 산정한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기간을 했지만 지금은 기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권리금은 보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교환. 자, 첫째 줄 중간. 거래 금액이 뭐라 그랬어요? 큰 금액 동그라미.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보수 산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건데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일 당사자 간의 동그라미 쳐봐요.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 동그라미. 몇 가지가 충족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러면 뭔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정의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정의한다. 그 말은 매매 보수만 판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되고 있어요? 근데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권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분양권 보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칠판을 봐보세요. 총 분양가가 5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에다가 가장 먼저 계약금 들어갈 거죠. 계약금 한 10% 정도 되니까 뭐 한 5천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중도금을 1억 5천을 지불했어요, 회사에다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가 프리미엄 1억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팔았어요. 그걸 개공이 중개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보수 산정할 때 5억을 놓고 해야 될까? 5억 플러스 1억 프리미엄까지 6억을 놓고 해야 될까? 아니면 2억을 놓고 해야 될까? 3억을 놓고 해야 될까?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을 뭘 놓고 계산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찍어봐. 5억짜리 나왔고 3억짜리 나오고죠. 여기는 6억 나왔고 3억, 5억, 6억 나왔어요. 우리 여기. 여기는 5억, 3억. 좋아. 3억.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자, 그러면 답이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3억을 놓고 해야 돼요. 자, 이걸 이미 납입한 금액이에요. 기납입금이란 말을 써요.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이거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요율을 곱하면 돼. 그러면 얼마? 3억이 되는 거죠. 여기다 요율 곱해서 보수가 돼요. 0.4다라면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120, 이쪽 120. 됐어요? 그래서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다. 근데 이것은 법에 나온 게 아니에요. 판례. 이거 법을 만들었으면 쓰겠어. 이것도 분양권도. 그러면 과거에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공이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6억을 놓고 해서 6억. 가장 유리한 건 뭐예요? 6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까지. 그죠? 딱 반이네. 지금은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기납입금 플러스? 이미 납입한 금액.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게 거래 금액이라고, 분양권은. 자, 정리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겠지. 그럼 저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데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쵸. 이제 100점 맞느냐, 97.5점 맞냐, 그 차이지. 자, 그쵸. 예, 보세요. 자, 237페이지, 양가로 7번. 아파트 분양권 나와 있어요?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시면 돼요. 첫째 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뭐가 된다? 거래 금액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눈물 나올라랍니까? 예, 좋아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실비가 나와 있는데, 실비는 판사 안 할 테니까 그냥 책을 보세요. 이 실비는 우리가 중개하다가 들어간 비용들을 말하죠. 예, 뭐 개념은 다 알 거고. 두 번째 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또 하나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비용.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요. 뭐 예치 수수료 할지 교통비.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공고사항이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이거 이제 실비인데, 실비가 뭐냐면 뭐 등기상 증명서, 열람 비용, 발급 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교통비, 또 숙박비 뭐 이런 거의 비용이거든요. 자, 이런 걸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2번 밑줄 보세요. 실비 한도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조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 됐어요? 뭐 2번은 볼 필요 없고. 자, 3번 부담자. 자, 동그라미 1번. 자, 실비는 영수증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 의뢰인에게 판단했어요? 이전 의뢰인? 이전 의뢰인 동그라미. 자,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인 쪽에서 받는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비는 매도인 쪽에서 받습니다. 이전 의뢰인. 근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아까 배운 거 있죠? 그것은 취득 의뢰인에 아까 받는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밑줄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한데, 실비는 계약 끝나야 받습니까? 곧바로 청구 가능해요. 계약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해서 교통비 바로 청구 가능하다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중개보수는 계약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끝나야지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공부했죠? 자, 그래서 보수 실비는 이 정도 정리할 겁니다. 자,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눈물 나올라래, 안 나올라래? 나올라 그러지. 자, 그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구장 파트가 뭐예요? 지도 감독 벌칙, 이게 제재 파트거든요. 제재 파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징역 벌금 이런 내용들이 있어 없어요? 이 파트는 우리가 제재는 거의 안 하고 넘어왔잖아요. 이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지 제재가 공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제재는. 이해되셨어요?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지 제재가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3, 4월 달에 할 거고,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268페이지 봐보세요. 6절. 명칭 및 무슨 표기가 있어요? 성명표기. 이걸 저 앞쪽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여기다 뒤쪽에다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명칭하고 성명표기 설명할 테니까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268페이지 나와 있어요? 명칭하고 성명표기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그 다음에 그 뒤에 교육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걸 설명할 테니까 조문이 꽤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270페이지 일단 펴놓고 270페이지 펴놓으세요. 270페이지 폈습니까? 그래놓고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어떻게? 그렇지. 이제 이거 딱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감상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 명칭 사용 의무가 있고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자, 명칭 사용 금지 의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잘 봐보세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만 쓰라 그랬어요? 기초 강의할 때도 한 것 같은데,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써야 돼.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아무거나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명칭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왜 안 했어요? 시험 보고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명칭 되게 쉬워. 아무거나 붙이면 돼. 뭐 호박이랄지 오이랄지 뭐 이런 거. 자,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명칭 표기하면 맞냐고.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공인중개사 호박사무소 이렇게 표기하면 네, 공인중개사 호박사무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해? 안 될 것 같아? 이상하니까 안 돼. 여기는 된다고 하고 여기는 되고. 그럼 이건 만나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호박 이렇게 표현하면 호박이니까 이상하대. 오로지 여기 중간에 쓰냐 이걸 내가 묻는 건데 오로지 호박이니까 이상해. 그러면 바꿔 오이로. 그렇죠. 예, 좋아. 이 문자는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다 맞아요. 이 표기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호박 부동산 중개 써도 되고 부동산 호박 중개 써도 되고 부동산 중개 호박 써도 되고. 이해됐어요? 예, 호박. 자, 그러면 개공 중에서 중개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럼 어떤 명칭만 써야 돼? 밑에 것만 써야 돼. 밑에 것만. 이건 쓰면 안 돼요. 왜?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안 돼. 됐죠?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가야 돼요. 100만 원 과태료 들어갑니다. 명칭 표기 위반하면. 그 다음에 또 성명 들어가야 돼요. 아무 성명이나 쓰면 안 되고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 됐습니까? 실명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홍길동 이렇게. 그죠? 예. 그럼 어느 정도 크기로 표기할까요? 인식할 수,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규격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냥 인식할 수 있으면. 그리고 법인은 임원들이 많잖아요. 대표자 한 사람만 하면 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한 사람. 이해됐어요? 이거 위반해도 100만 원이야. 그래서 명칭 표기, 성명 표기 위반하면 다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자, 과태료. 근데 이 개공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개공이 아닌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아닌 사람이 써버리면 이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우리 감옥에서 아닌 자 그러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에요. 됐죠? 개공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인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재는 받을지언정 간판이 잘못돼 있죠. 저 명칭 이거 간판에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사람들 제거 안 하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남양주 시장이 철거를 명해요.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철거 안 하고 있으면. 강제로 떼버려?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좋은 표현 하나 강제로 떼버려.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들은 표현이에요. 자, 행정 대집행 들어갑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신 철거를 해요. 관청에서. 그럼 비용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의무자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이걸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 됐어요? 그것도 시험 나와요. 민사집행법상 대집행 과거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행정 대집행법이라고 있어요.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밑줄을 긋고 또 들어갈게요. 자, 270쪽을 보면 사무소 명칭 나와 있습니까? 자, 양가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쓰라. 됐어요?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법인 개공도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을 쓰라.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양가로 3번 중개인을 말합니다. 부칙 6조 2항. 이걸 중개인을 말하는데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자,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2번에 뭐만 쓰라? 부동산 중개 이것만 쓰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양가로 4번 첫째 줄 문자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의무 있습니까? 자,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세 줄. 개공이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어디에 표기된? 등록증, 등록증 동그라미. 개공 성명 동그라미. 자, 법인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뭐다? 책임자, 성명, 성명 동그라미 쳤어요?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네 번째 줄 후단. 성명은 어느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됩니까?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행정 대집행 나와 있어요? 자, 주어 동그라미. 등록 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말 안 들으면. 자, 이것도 과거에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한다면 틀려버려요. 누가 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다 동그라미? 등록관청.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 번째 주다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나와 있어요? 어느 법에 의한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 그렇죠?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간판 철거 나와 있죠? 자, 개공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한 것이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요. 사무소 이전하면 종전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폐업하면 일을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당하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집행 들어가고 철거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주의할 거 하나만 적으세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간판 철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안 합니다. 그때는 사무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DP에 넘어가 보세요. 자, 4번에 보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표시 광고가 작년에도 시험 나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표시 광고할 때. 근데 올해는 조금 신설된 내용들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신설된 내용, 올해 이제 법이 추가가 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밑줄 그어야 되는데, 자, 양갈 1번 한번 보세요. 자, 밑줄 그런 데만 그으세요. 내가 읽어갈 테니까.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그죠? 하려면, 그렇게 나와 있죠?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개공에게 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면, 대통령이 정한 사항이 이제 양가로 3번이거든요. 그리고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돼. 이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보세요. 이것이 이제 올해 추가된 거예요.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표시 광고 시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추가된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이것도 올해 추가된 건데
이제 광고할 때 첫째 줄 무엇을 이용해서? 거기 동그라미 인터넷. 이건 이제 올해 추가됐어요. 하다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니까. 표시 광고하는 때는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사항을 명시하라.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적으세요. 자, 근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곧 나올 거예요. 이제 대통령 시행령이 나올 거라고. 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그것은 이제 뭐 한 3, 4월이나 5월 달이나 뭐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작년에도 이거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표시 광고할 때 뭘 명시해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이 세 가지 명시해서 광고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요? 허위 광고 하지 말란 소리죠? 사무소 명칭, 호박, 공인, 중개사, 사무소 나올 거고, 소재지, 연락처 나올 거고, 개공, 성명 나오잖아요. 허위 광고 하지 말란 소리야.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외워야 돼.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여기에다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추가가 될 거예요. 인터넷상 광고할 때는. 대통령령은 아직 안 나왔어요. 뭐 3, 4월이나 5, 6월 달에 나오겠죠. 그때 또 공부를 추가로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서 보면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자, 아닌 자 밑줄 그으세요. 아닌 자 속에는 누가 들어갈까? 소공 보조원이 들어갑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증서 보조원도 아닌 자 속에 들어가 버려요. 소속공인이나 보조원은 표시 광고하면 안 되고. 자, 5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올해 신설이 됐어요. 이번에 신설된 건데 개공이 중개 대상으로 해서 각호 어느 하나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밑줄 보세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올해 또 추가된 건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라. 구체적 예가 나와 있죠? 1번.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물건도 없는데 막 올려놨어. 미끼로 올려놨다. 미끼 매물.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표시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가격 등 그랬죠? 가격 같은 거. 됐어요?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뭐하거나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거. 이런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허위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이제 막는 거지. 자, 그러면 6번은 뭐 한번 보고 제재는 뭐 이 파트는 개공은 다 100만 원이고 과태료가 아닌 자 그러면 전부 다 1년하고 1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표시 광고 관련 내용도 올해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셔야 돼요. 예. 나중에 또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또 추가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어요.